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FE 플랫폼 팀에서 360도 뷰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가 1년 전부터 네이버 서비스에 넣을 360도 뷰어를 개발을 담당하고 만들면서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사용감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공유해드리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360도 뷰어를 써야 하는지, 360도 뷰어를 적용하면 서비스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 360도 뷰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면 360도 뷰어에 쓸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모션 센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겪었던 걸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션 센서 값을 UI에 붙이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4가지 인터랙션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실제 경쟁사 서비스를 예를 들고 저희 서비스에는 어떻게 풀어냈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이외의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왜 360도 뷰어일까요? 왜 360도 미디어를 다루는 기능을 서비스에 넣어야 할까요? 네, 뭐니 해도 현장감 때문이죠. 일반 사진과는 다르게 화면에 보이는 부분 이외의 사진까지 찍을 수 있고, 그걸 사용자도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 앱으로 주위를 촬영하듯이 스와이프해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텍스트로만 전달을 하다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미지로 전달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 방향의 공간적인 정보를 이미지로 전달하고, 실제 그 장소에 가 있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360 영상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화된 미디어를 적용한 서비스는요,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데 좋은 지도와 부동산이 있겠고요. 네. 실제 매물 사진을 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라인에서도 360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바로 공유해서 앱 내에서 둘러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네. 그리고 UGC 대표적인 UGC 서비스인 블로그와 포스트에서도 적용이 돼서 여행 장소의 분위기라던가 실제 가서 가야만 알 수 있는 풍경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사례는 방송 플랫폼에 360 미디어가 적용된 사례인데요. 지난 8월에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개기식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등 이 개기식이 보이는 모든 각지에서 동시에 360도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느낌이 나도록 방송을 해줘서 굉장히 신기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에 넣기 위해서는 360도 영상이 좋을지 사진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영상의 경우에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카메라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촬영과 편집하는 스킬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용량 대비 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해상도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사진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별도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촬영 가능하고 때문에 한 프레임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도 용이하죠. 그리고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파노라마도 360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노라마를 360 뷰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키 렉탱귤러 포맷이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360도 이미지의 표준 포맷입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포맷인데요. 구의 표면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사각 평면으로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좌우로 360도 구역을 화각을 커버하고 상하로 지평선을 기준으로 상단으로 90도, 아래로 90도 해서 180도, 그래서 전체 모든 방향을 커버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노라마 이미지는 어떨까요? 저희는 촬영할 때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핸드폰을 세로로 들고 스와이프 하듯이 촬영을 하죠. 그러면 이미지의 세로 화각은 카메라 기종마다 정해진 고유 화각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60도를 줬고요. 보통 55도나 60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이미지가 나오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픽셀마다 담을 수 있는 화각은 동일하므로 이제 사이즈와 세로 화각을 이용해서 가로 화각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0도라는 화각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아까 이큐 렉탱귤러 포맷에서 210도와 60도가 차지하는 포맷 그대로 매핑을 하면 360도 영역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360도 뷰어에 사용하면 실감나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좌우가 이어져서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파노라마는 더 활용도가 높은데요. 사실상 360도 이미지에서도 천장 부분이나 바닥 부분은 정보량이 적고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만 이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앱은 구글 카드보드 카메라나 페이스북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구형에 매핑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좌우로 돌렸을 때 끝이 이어져서 현장에 가 있는 느낌이 들고 상단 하단에 패딩으로 넣은 부분은 까맣게 표시됩니다. 네, 이제 마우스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감을 더 극대화시키려면 손으로 돌리면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션 센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360 뷰어의 기본 구조는 키보드, 터치, 마우스, 기기 기울임의 입력을 받아서 렌더러에서 배치한 카메라의 방향과 줌 배율을 조정함으로써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제가 터치나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프로토타입을 손에 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개발해야 할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울임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부분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저는 평소에 돔하고만 씨름하던 웹 개발자라서 기울임을 개발하고 나서 이런 용어들에 접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야고 약간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 줄을 몰라서 앞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문제점, 이슈만 알아가시면 인터랙션을 생각하시거나 센서 값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간단한 기본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센서인데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그리고 지자개 센서가 있습니다. 지자개 센서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기기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자이로 센서는 기기축 기준으로 기기가 회전하는 속도를 제공, 그리고 가속도 센서는 기기 기준으로 중력의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사실 기기 자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이로 센서나 가속도 센서 모두 3차원의 값을 주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 값 하나만으로 아니면 가속도 센서 하나 값만으로도 기기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둘 중 하나만 쓰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각 센서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자이로 센서의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연한 값을 제공하고 회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끄러운 값을 주지만 한번 이동을 위아래로 하고 중앙으로 왔을 때 0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적분 오차가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대신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절대값이 정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동하고 다시 와도
0에 정확하게 멈추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센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센서의 값을 퓨전해서 이렇게 오렌지색 값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브라우저에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퓨전 값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회전 값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구글 크롬에서 에뮬레이션해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알파, 베타, 감마 값은 기기의 각 축을 기준으로 알파 회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베타 회전을 수행하고 감마 회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기기의 최종 방향을 알 수 있는 값인데요. 이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외에 디바이스 모션 이벤트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값을 별도로 제공하는 로우 레벨 API입니다. 여기서는 자이로 센서에서는 로테이션 레이트를 그대로 제공하고 가속도 센서는 중력 방향을 그대로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항상 60프레임으로 값을 갱신해줘서 부드럽게 디테일하게 기기 방향을 갱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이 완성된 값이니까 이걸 쓰려고 하겠죠.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발생 빈도는 디바이스 모션과는 약간 다른데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 멈춰 있을 때는 0Hz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점점 이벤트 발생 빈도가 가변적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 10Hz로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해도 화면 주사율보다 낮으니까 프레임 드롭을 유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 화면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생겼는데요. 지작의 센서 값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변의 전자기기나 자성을 띠는 물체로 인해 지작의 센서 신호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카메라가 스스로 흔들흔들 춤추기 시작합니다. 지작의 센서가 들어간 값을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마그넷뿐 아니라 전자기기가 지나가도 발생하고 옆에 파티션 너머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크롬이나 iOS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2015년 9월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부로 VR이나 모션 트래킹을 개발하는 개발자분이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표준 논의하는 그룹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기를 했고 이제 6개월 후인 2006년 3월에 크롬 50에 반영이 돼서 크롬 50부터는 지작의 값이 빠지고 별도인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앱솔루트 이벤트로 담아서 주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크롬 50 미만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쿨하게 그 최신 브라우저만 지원할래 이러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저희는 삼성 인터넷 4 이하에서는 크롬 41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6 이전의 모델들은 스톡 브라우저가 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API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값을 직접 버무려서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이때 또 평소에 개발하던 것과 다른 분야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은 인베디드 개발자나 로보틱스 개발자들이 훨씬 익숙할 것 같은데요. IMU라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가진 유닛에 나오는 신호를 보정해서 사용하는 로직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고 표준적인 내용도 많아서 그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센서 값을 조합하는 필터 알고리즘에 대표적인 게 칼만 필터랑 컴플리멘터리 필터가 있는데 훨씬 구현하기 쉽고 성능이 나쁘지 않고 성능도 괜찮은 연산 비용이 낮은 컴플리멘터리 필터를 선택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이로 센서로 알 수 있는 기기 방향과 가속도 센서로 알 수 있는 기기 방향 중에 그 사이에 어느 값으로 가중치를 넣어서 적용하는 건데요. K 값이 이렇게 알파 1과 알파 2의 웨이트를 이제 K 1-K와 K로 두면 K가 0에서 1로 변함에 따라 이 보관된 값이 알파 1에서 알파 2로 가까워지겠죠. 자이로 센서는 숏텀에서 굉장히 정확한 값을 주므로 숏텀에서는 K 값을 굉장히 0에 가까이 두고, 가속도 센서는 롱텀에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주므로 K 값을 1에 가까운 값을 두도록 해서 보정합니다. 이 보정을 수행할 때 이 오일러 값을 유지하는 알파, 베타, 감마, 스칼라 값을 선형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이 오일러 각을 선형 보관한 것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값입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각 궤적의 출발점과 끝점이 저희가 보관을 하려는 두 방향값인데, 그 사이에 어느 회전을 구하려면 구면 위에 최소 거리상의 지점을 찾아야겠죠. 오른쪽이 저희가 원하는 값인데 좌측처럼 약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꼬인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쿼터니언의 이런 선형 보관을 적용한 건데요. 오일러 각이라는 수체계를 쿼터니언이라는 수체계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되게 깊어지죠? 그냥 단어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3개로 이루어진 값을 숫자 4개인 쿼터니언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각 모든 값을 비교하는 화면인데요. 먼저 가장 왼쪽은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에서 주는 값, 마그네틱 센서 값이 들어가 있고 브라우저에서 다 보정값을 끝맞춰서 주는 값이고, 가장 오른쪽은 자이로스코프만으로 얻은 계산한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도 센서만으로 계산한 화면,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할 이 두 값을 보관해서 직접 만든 값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속도 센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왼쪽의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은 사람이 계속 지나가서 자성이 변화 때문에 계속 혼자 뒤틀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자이로스코프 값은 한참 회전을 하고 나면 안정된 값에서 혼자 오차가 누적돼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값을 쓰면 될까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공장에서 출고할 때 모든 센서 값을 보정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문제였는데 유튜브에서 자이로 드리프트라고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 문제가 있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카드보드 뷰 앱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카메라가 점점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뷰어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가만히 놔뒀는데 계속 화면이 한 바퀴고 두 바퀴도 계속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목소리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화면이 계속 돌아가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저희는 QA단에서 발견되는데요. 그러면 이 해결책은 해당 기기를 다이얼에서 별샵 0 별샵 0을 눌러서 기기 진단 모드로 들어가세요 라고 안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모든 분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뷰어에서 0점 보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방법은 있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 기기가 멈춰 있는 순간을 안다면 그때 자이로 센서 값을 0점 보정 값으로 저장한 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자이로 센서 신호에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기기가 멈춰 있는 순간을 어떻게 알지 고민을 하다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기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머를 설정하면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일정 시간 이후에 타이머가 발생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면 기기가 멈춰 있는 타이밍에 핸들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정 프로세스를 보여드리자면 디바이스 모션에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의 타이머를 걸고 가만히 있는 타이밍에 자이로 센서에서 보정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각 세 가지 값을 쿼터니언으로 바꾼 후에 자이로 보정값과 자이로 센서는 보정값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값을 상보 필터를 태우면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자세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작의 센서 값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했고 자이로 센서의 0점 보정이 안 돼 있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 방향을 그대로 쓰면 될까요? 인터랙션에 바인딩 해야겠죠. 예, 이제 네 가지 인터랙션 페일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QR 코드랑 실제로 느껴봐야 알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이제 예제 페이지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걸 같이 써보시면서 해당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카메라 쪽의 각도 제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용자 입력은 가져왔고 렌더러 쪽의 카메라를 어떻게 조절할지입니다. 카메라는 요우 방향과 피치 방향과 롤 방향을 돌릴 수 있는데요. 요우 방향은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것, 그리고 피치 방향은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여기까지는 쉬워요. 롤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했을 때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네,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 걸 롤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대로 대입하는 거겠죠. 예, 여기 들어가면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구글 카드보드 뷰나 VR 뷰, VR 계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VR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VR에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보는 방향이 촬영한 디멘션에서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그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화면에서 돌아가야 저의 시선에 맞겠죠. 하지만 이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딩을 하고 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예, 누워서 핸드폰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저는 침대에 누워서 가장 오래 집중력 있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핸드폰 회전 잠금을 하고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360도 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평선이 반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테이블 위에 놔두고 로딩을 하자마자 항상 바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항상 하늘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보여주고 싶은 뷰티샷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들어서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롤 회전을 카메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방법은 유튜브에 있는 360 뷰에 적용된 방법인데요. 기기의 자세가 변경될 때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요 피치 롤 회전을 추출하고 그 대신에 롤은 빼놓고 요 피치만 적용한다.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서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봤던 VR 뷰의 방식.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는 옆으로 누워서도 이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제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저는 바로 문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기 움직임이 의도한 것과 완전 틀리게 반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운 다음에 좌우로 돌리려고 기기를 좌우로 기울였지만 상하로 카메라가 끄덕이고, 또 상하 위를 보고 싶어서 상하로 끄덕여 봤지만 좌우로 도리도리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상대 회전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매번 갱신되는 기기의 방향에서 직전 방향의 기기를 기준으로 한 이 기기 머리 방향, 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기기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방향, 이걸 축으로 해서 이제 여우랑 피치롤의 변화량을 추적해서 적용하면 내가 어떤 자세로 있든지 상관없이 기기 회전만 먹여서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뷰에서는 이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터치를 하면 이제 바닥이 아닌 정면이 보이고 문제 2가 해결됐죠. 그리고 정면을 보고 이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지평선이 유지되고 좌우로 돌렸을 때 좌우로 끄덕이고 상하로 했을 때 상하로 움직이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해피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더 발견했습니다. 기기축 상대 회전을 적용했을 때 문제는 저희가 누워서만 핸드폰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똑바로 앉아서 360을 볼 때 몸 주위로 기기를 훑어가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기를 수직으로 들지 않고 좀 기울여서 돌리면 실제로 돌린 것보다 카메라가 덜 돌아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몸 주위로 돌릴 때랑 기울여서 돌릴 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산만 보이는 곳까지 다 충분히 돌아가는데, 좀 땅을 바라보고 비스듬하게 돌리면 좀 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몸을 주위로 기기를 회전시키는 거는 회전축이 지면에서 솟아나오는 벡터를 회전축으로 돌지만, 저희는 이제 기기에서 나오는 엑시스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똑바로 세워서 돌리면 이 기기의 여우축과 지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모든 회전이 오롯이 여축에 반영이 되고, 하지만 기울였을 때는 여우축과 롤축으로 지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이 분산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여우축의 값만 대입해서는 의도한 대로 180도 돌렸을 때 180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여우축의 회전과 롤축의 회전을 이제 대입하는데, 지축에서 평행한 만큼만 코사인 값을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전체 합이 지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이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적용된 뷰어가 네이버의 뷰 360과 페이스북 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제 테이블 위에서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누웠을 때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오는지, 누워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몸 주위로 돌렸을 때 확실하게 컨트롤이 먹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써보셔야 하니까 동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제하고는 사용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결과물을 이제 직접 사진을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스마트 에디터로 올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360 사진이나 아니면 일반 파노라마 사진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 에디터의 블로그의 에디터로 들어가서 먼저 핸드폰에서 가져온 사진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오른쪽 위에 360이라는 로고가 자동으로 인식돼서 등록이 되는데, 이건 뷰어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퍼블리시를 하면 이렇게 돌려보시. 도박이랑 게임은 다르죠.
네. 네,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잘 지원되고 PC에서도 잘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기까지에 저는 뷰어만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에디터 팀이랑 포토 인프라 팀이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포토 인프라 팀에서는 사용자가 올리는 사진이 파노라마 사진인지 일반 사진인지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이슈였기 때문에 일례로 얼마 전에 갤럭시 S7으로 찍은 일반 사진이 파노라마로 분류돼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조건을 파악해서 이제 파노라마와 비파노라마를 구분하는 쪽이 서비스 적용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서비스 적용이 가능했고요. 이제 모션 외 입력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고 해도 터치 펜을 통한 제스처로 카메라 좌우를 조작해야 되죠. 마우스 드래그로도 해야 되죠. 키보드의 이동 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줌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도 대응해야 되고 터치로 핀치 줌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직접 개발해서 와이어링 하다가는 굉장히 스파게티 코드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풋 타입에 따라서 플러그인을 만들고 이 이동키나 펜 제스처나 이런 주어진 제스처에 따라 인풋 타입을 만든 게 사용자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값을 몇 만큼 변경해 라는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플러그인 모듈 형태로 만들고, 여기에 적용할 축은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값의 범위나 끝에서 끝까지 순환이 되는지, 이번 여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on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값 범위를 넘어갔을 때 바운스가 될 수 있도록 추가 패딩 영역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 인풋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동키나 터치 제스처 같은 건 보편적으로도 UI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의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시즈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 각 축을 정의하고 바인딩하는 거라서 엑시스라고 했다가 복수형인 엑시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재밌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이렇게 UI 빌트인 인풋 타입도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제스처나 다른 인풋 타입을 정해서 플러그인해서 쓸 수도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값을 애니메이팅 해주거나 축별 옵션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3차원뿐 아니라 n차원 축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툴인데 360에 쓰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여우랑 피치랑 줌을 의미하는 FOV 세 가지 축을 정의하고, 여기 이 그리드는 축 공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이 축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0, 마이너스 190, 90, 그리고 줌도도 30에서 110 사이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하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파노라마인 경우에 360이 아니라 파노라마인 경우에는 이 각이 움직일 수 있는 각이 제한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카메라의 사진의 화각을 계산한 값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 설정하면 이렇게 파노라마 제어에도 활용하기 편합니다. 상하가 이동 구간이 좁고 좌우가 이어지게 하면 이렇게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는 EasyJS 하위에 엑시즈로 공개가 이번에 되었고요.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GL 적용 팁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웹GL 얘기를 너무 안 했죠. 먼저 제일 궁금하실 게 왜 CSS로 큐브를 만들어도 가볍게 커버리지 넓게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웹GL을 썼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서비스에 여러 개의 뷰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돔을 굉장히 복잡하게 쓰고 이제 레이어링, Z 인덱스 간의 간섭이 많을 수 있는 CSS 방법은 굉장히 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큐브맵 이미지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이퀴렉탱귤러는 구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굉장히 CSS로 돔을 구의 모든 부분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CSS로 하면 다양한 렌더링 모드를 더 제공하기도 애매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웹GL이 한 번에 활성화될 수 있는 컨텍스트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뷰어 특성상 한 문서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동시에 활성화시켰다가 이게 OS가 웹GL을 강제로 비활성화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활성화되는 뷰어의 개수는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GL에 사용할 이미지 리소스는 CORS 처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웹GL에서 이미지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써야 하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진을 제공하는 이미지 서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서버의 설정을 일일이 바꾸려면 이제 유관 부서에 논의를 해야 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서 조그만 설정이 틀어져도 뷰어가 계속 동작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360도 뷰어는 저번 주부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GitHub IO의 EasyJS 하위에 뷰 360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공개되어 있는 모든 360 관련 오픈 소스 중에서는 컨트롤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컨트롤 측면에서는 가장 신경을 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발하고 싶은 거는 사용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리틀 플래닛 형태의 렌더링과 그리고 경량으로 360 사진관을 이동할 수 있는 버추얼 투어 기능과 360 동영상 재생 기능을 추가해서 네이버 비디오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